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HBM 다음에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부각을 받을 것인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반도체가 생각이 나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말이죠.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리포트 분석 안에서 한번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공부를 했는데 특징적인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뤄볼 거고 몇 개의 반도체 종목,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시장 종합 현황은요. 수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목요일이실 텐데 어제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상당히 좋았고요. 모처럼 만에 코스닥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어떤 섹터에서 이런 상승의 내용들이 나왔었냐? 지금 수급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을 한번 보시죠. 자, 개인이 2조 5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기관은 1조 원 정도. 자, 오늘 하루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자, 어떤 섹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SK 하이닉스는 자그마치 외국인이 7,300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4,200억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약 1,000억 원 정도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샀다라면 이거 다 누가 매도했겠습니까? 개인이 던진 매물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을 공부를 하다가 이 뉴스를 좀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뭐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제2의 HBM 신화를 쓴다. 하이닉스면 좀 이해를 할 텐데 네이버가 제2의 HBM 신화를 쓰는데 왜 손을 잡았나? 이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세부 내용에 보면 포스트 HBM 시장 선점을 겨냥한다. 그리고 차세대 AI 메모리 개발 전략적인 MOU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MOU를 체결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었던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부각을 받고 있는 CXL이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이 CXL이 나오고요. 그리고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가 나옵니다. 자, 일단 CXL과 PIM이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MOU를 맺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굵직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MOU의 개요가 어떤 것이냐? 일단 실증 대상이 CXL과 PIM이 나오고요. 향후 목표는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한다. 어떤 거를 장기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죠. CXL과 PIM입니다. 이게 바로 제2의 HB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 싸움은 이미 하이닉스의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굴욕을 좀 맞고 있죠. 영업이익이 지금 하이닉스에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CXL 쪽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삼성이 반격을 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가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내용인데 CXL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CXL이 뭐고 PIM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네, 먼저 CXL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메모리 사이를 기존의 4차선에서 8차선, 16차선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최첨단 기술을 바로 CX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운데 X가 익스프레스인데 익스프레스는 고속도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4차선 도로를 16차선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처리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CXL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HBM도 일종의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GPU가 있으면 이 GPU가 이 메모리 안에 여러 가지 저장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또 여기서 꺼내 쓰고, 자, 이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GPU가 이 데이터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체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HBM이 뭡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이렇게 메모리를 쭉 쌓은 겁니다. 적층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적층되어 있는 데이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가 폭이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메모리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HBM이었는데, CXL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 다음에 CXL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PIM입니다. 이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인데요. 말 그대로 이 메모리가 사실은 저장 공간으로서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장치인 CPU가 GPU가 연산을 할 텐데 너도 어느 정도는 좀 연산을 해서 가공을 한 데이터를 나에게 주면 내가 좀 일하기 수월해지겠다. 그래서 GPU, CPU가 연산을 하는데 나름대로 메모리도 어느 정도 연산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고 역할을 하는 메모리이긴 하지만 연산 기능을 내장한 똑똑한 메모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CXL, PIM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CXL은 저장 공간 효율 극대화와 여러 가지 처리 효율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PIM은 연산 기능을 내재한 똑똑한 메모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메모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고객들에게 이제 대량 생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SK 하이닉스가 여기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도와주는 영역은 어떤 것이냐면, 얘네가 실증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 SK 그룹 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SK AX, 과거의 CNC였죠.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체 인프라를 운영하는 CSP 뭐라고 그랬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했죠. CSP이기보다는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과 운영을 돕는 MSP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울산 쪽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센터를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센터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실증을 거치겠죠. 그래서 실증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이 CXL과 PIM을 적용을 해봤더니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 수요층들에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타겟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뭐 반도체 사업에서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이런 사업을 지금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으로 CXL과 PIM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TLB가 기존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TLB와 함께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QRT 말씀드렸죠. 이 CXL 관련주가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네오셈, 엑시콘, 오킨스 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뭐 파두 여러 개 회사가 있겠지만, 자, 오늘은 TLB와 QRT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LB가 이날 하루만 16.72% 상승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날아갔습니다. 나름대로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요. 날아갔는데 지금 붙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었던 시점이 이때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도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점이긴 하지만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한 저항에 계속 부딪히면서 시도를 했지만 올라가지 못했었던 전고점 부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시점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 전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거래도 어느 정도 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발표했던 이 CXL, 이 PIM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CXL을 우리가 지금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공부만 해보자. 왜냐하면 CXL 관련주들이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오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시장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LB 같은 경우에는 CXL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승을 가져간 이유가 이 TLB는요 PC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을 만들어요. 기판을 만드는데 어떤 기판을 만드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CXL 관련된 기판도 만들지만 HBM 이거 관련된 기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캠 공부해봤죠 여러분? 지난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소캠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여서 마진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PCB 기판도 HBM으로 들어가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러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향 CXL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 섹터를 공격적으로 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수급이 앞으로 연속성을 CXL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TLB는 이제 시작한 느낌이고요. QRT 한번 볼까요? QRT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나름대로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형광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지지 삼아서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이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점이다. 그러면 QRT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사업 쪽으로 신뢰성 검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신뢰성 검증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이지만 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명입니다. 이 반도체가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혹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신뢰성 검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반도체 사업 쪽에서 많은 매출을 지금 가져가고 있었고 60에서 70%가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뢰성 검증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 검증이라고 매출에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MLCC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하는 MLCC. 최근에 삼성전기, 아바텍, 아모텍 이런 종목들, 사마 콘덴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MLCC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죠. 방사능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온도, 기온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온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 검증이 우주 항공 사업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텐데 그런 종합 검사 분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최근에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QRT 사업 보고서인데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신뢰성 평가는 기존에 반도체 사업 쪽에서 가져가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작년 한 해 매출과 올해 반기 매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거의 작년 한 해의 매출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해 매출이 400억 정도 나왔는데 반기 매출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쪽은 그렇고요. 근데 종합 분석 쪽으로 보면요. 성장이 좀 눈에 띕니다. 작년 한 해 179억, 대략 한 18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 반기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119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로 가면 그래도 대략 한 22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성장을 큰 폭은 아니지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LCC 그리고 디스플레이
LED 뭐 이런 쪽으로도 신뢰성 평가 뭐 이런 검증들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주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는 매출이 반도체 외 영역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XL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능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거 실증 검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CXL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는 신뢰성 평가 반도체 영역뿐만이 아니라 종합 분석 쪽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요, QRT의 흐름과 이 TLB의 흐름이 명확히 좀 다르죠.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실적이 찍히는 건 PCB는 눈에 띄게 찍혀요. 왜냐하면 HBM이 판매가 되고 CXL이 판매가 되면, PIM이 판매가 되면 여기에 반드시 기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찍히는 실적이 이 TLB는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QRT는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직접적인 수혜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신뢰성 검증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급은 약하지만 이 반도체 시장에서 CXL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오셈, TLB와는 다르게 MLCC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장 부품 쪽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장이라 하면 시스템 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QRT도 얼마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메리트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요, 지금의 위치는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박스에 갇혀 있었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43,000원까지 굉장히 많은 거품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CXL이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HBM을 넘어서 이 CXL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AI 산업이 태동이 되고요. 이쪽 시장이 증가를 하면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부각을 받죠. 이 데이터 센터에 제한되어 있는 공간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HBM 갖고는 부족하죠. CXL이 조만간 부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좀 동조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게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이미 이 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추적해 보시면 좋은 시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CXL, PIM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LB와 QRT 흐름 잘 지켜보시고요. 어떤 CXL이 어떤 유의미한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